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강훈식 실장은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안보실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진짜 끝으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만큼 속도를 낸 건데요. 우선 새 정부 초대 총리로는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의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명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춰본 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 당과 국회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대선 전략을 총괄한 3선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는 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대변인으로는 이 대통령 경선 캠프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충직, 전문성과 능력, 국정 철학 이해도를 우선순위에 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수위 없이 치러지다 보니 일정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도착하기 이전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회 취임 선서에서는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념과 상관없이 유용한 정책은 사용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왔던 가치들을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취임 선서 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 취임 선서는 간소하게 이뤄졌습니다. 공식 취임 행사는 임명식이란 이름으로 7월 17일 재헌절 기념식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빅3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를 일단 발표한 겁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은 아까 이제 내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정이 됐어요, 진짜. 네. 됐는데 이제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국회 임명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이제 뭐 관문이 남아 있는 건데 아무튼 김민석 의원은 뭐 지금 4선 의원이고 이번 네. 어쨌든 대선에도 상당히 역할을 했죠. 총괄선대위원장인가 예. 역할을 했고 또 계엄에 대해서 그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을 얘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있느냐. 네. 딱 그랬는데 결국 계엄이 현실화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김민석 의원이 그 발언에 있던 이 비판 수위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란을 종식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의원의 여러 가지 그 통찰력 그리고 국정 경험 그리고 4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높이 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비서실장 강훈식 네. 의원. 자, 강훈식은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그렇죠. 그런 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찐명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그렇죠. 발탁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훈식 의원이 이제 강성 친명은 전혀 아니거든요. 상당히 온건한 이미지예요. 온건하고 그리고 이제 친명 비명 뭐 지금 현재 친명 비명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파색이 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당내 여러 가지 개파적인 성격도 뭐 전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봤을 것 같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뭐 이제 의원직 사퇴하겠죠. 예. 사퇴하겠습니다만 야당과의 여러 가지 협치의 문제 그리고 아까 브릿지라는 단어를 쓰던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강유정 대변인의 경우는 이번에도 상당한 활약을 많이 했어요. 강유정 대변인 많이 이제 보였죠. 영화 평론가이자 네, 그렇죠. 교수 출신이었죠. 그렇죠. 예. 위성락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인데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서 안보실장이 발탁이 된 것 같고 황인권 전 육군대장은 뭐 군 출신이니까 네. 처장으로 발탁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위성락 의원이 맡은 국가안보실장. 이게 위성락 의원은 외교부 북미국장 거쳐서 왜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지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대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안보실장이 이제 이 위성락 의원이 워낙 외교 안보 전문가니까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안보라는 게 꼭 어떤 군사적인 안보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위성락 의원을 발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된 게 경호실장? 경호실장이 황인권
전 육군대장, 육군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경호실장, 경호처장은 뭐 대개 군 출신을 발탁을 하니까 그래서 발탁이 된 것 같고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었네요. 나이가 되게 보니까 김민석 의원도 64년생. 네. 그리고 이제 황인건 저 육군대장 저분도 63년생으로 나오네요. 근데 지금 특이한 게 육군 사관학 출신이 아니에요. 경호처장이 3사 출신이라는 것도 저것도 약간 특이할 만하다. 그러니까 네. 이 군 내에서도 과도하게 육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어떤 군 내부의 어떤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한 인사가 아닌가. 3사관학 출신을 발탁한 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다 의원직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아까 얘기 나오는 게 의원직 사퇴를 하실 거죠?라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네. 뭐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퇴해야죠. 총리나 비서실장한테 의원직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물론 장관은 뭐 사퇴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갖고 간다면 말이 안 되겠죠. 네. 네, 오늘 바로 이제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취임과 동시에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는 거니까 아마 내각의 진영을 웬만큼 짜놨을 거예요. 섀도우 캐비닛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네. 인수위가 있거나 시간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인물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만 발표했는데 아마 계속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당분간 아마 윤석열 정부 때의 내각과의 동거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완전히 한꺼번에 전부 이제 임명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차관 위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차관은 새로 임명할 수는 있겠죠. 네. 차관은 뭐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백을 좀 메꾸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11명 이상이 돼야지 국무위원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빨리 내각을 교체해야 되니까 총리를 임명하고 네. 총리가 임명된 다음에 총리가 인사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